이제 보안감사 이제 자료 요청 시 이제 일권역이 이제 그 음성군 직영으로 이제 전환된 지가 2년째죠.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34 권역이 19년도에 그 총괄 대행 비용이 40억인데 4년 뒤인 23년도에 77억으로 이제 37억 원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가 산정을 이제 업체랑 같이 음성군하고 하나요? 예. 근데 원가 산정이 저희 주체라기보다는 이게 환경부 고시에 의한 기준으로 하고 원가를 대행해주는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도 234 권역 총괄 그 대행 비용이 66억입니다, 과장님. 예. 그 23년도에 10월 기준에 77억이에요, 그죠? 예. 이제 11억이 올랐는데 12월까지 하면은 한 13, 4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죠? 예. 작년 대비 13, 4억이 이제 234 권역이 증가를 하는데 그 직영으로 전환된 음성 환경을 보면 작년에 15억, 현재까지 10월까지 11억인데 여기도 이제 정산이 완료되면 한 15억 될 것 같습니다. 예. 증가분이 없습니다, 그죠? 예. 작년 비슷합니다. 예. 직영으로 한 대행 비용은 증가 비용이 없는데 관리 대행을 맡긴 234 권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 4억이 증가를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죠? 그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 인건비가 그 원가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 일일 단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이 제일 이제 많고요. 그런 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제 대답이시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간 이제 1권역은 대행 비용이 아니고 총 그 비용이 똑같아요, 그죠? 상승폭이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1년간입니다. 그 1년간이요, 그죠? 대행업체도 1년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죠. 22년도에 66억 원이에요, 대행 비용이. 234 그건 그 권역이. 계약 기간이 바뀌는 해기 때문에 원가를 다시 산정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한 13, 4억이 증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같은 1년인데 직영 1년하고 대형 1년을 좀 비교하기는 조금 타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죠? 원가를 다시 하는데 원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계약을 다시 할 때. 그러니까 1년 같이 비교할 때 우리 직영 비교할 때 대행도 그러면 그 계약이 같은 해로 비교했다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데 지금 비교는 대행 계약은 계약을 다시 하는 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더 크게 여기 계신 과장님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4년간 40억이었던 대행 비용이 4년 뒤에 23년도에 77억으로 37억이 이제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인건비가 배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유리비가 배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승폭에 비해서 직영으로 전환된 1권역은 상승폭이 좀 완만하고 거의 없다고 이제 여겨지는데 아니 뭐 똑같은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무직이나 뭐 대행 비용이나 인건비나? 대행업체가 많은 거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34 권역에 이제 인건비가 많이 그 정도로 올랐다가 하는데 직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인가요? 예. 그분들은 인건비가 안 오른 거예요, 그럼요? 거기에 비해 상승폭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러면 그 관리 대행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함부로가 아니고요. 이게 100% 이제 군비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리 대행비를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 그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234 권역을 입찰 긴급 공고를 내서 이제 입찰을 하셔갖고 이게 22년, 23년, 24년까지 이제 계약이 돼 있죠. 예. 234 권역이. 예. 같은 날 입찰 공고를 세 개를 다 묶어서 내서 새 업체가 그대로 다시 또 이제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입찰 공고를 내셨는데 이거 입찰 기간을 좀 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이 앞전 2023년 계약 말고 그 앞전 계약에는 텀을 뒀습니다. 근데 왜 세 개를 같이 묶은 이유가 어디 있죠? 요번 그 입찰 때는 긴급 입찰을 한 사유가 심층 논의기구 하는 바람에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내년도 계약 때는 그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기간을.
내년도 그 입찰을 하실 때요. 그 예컨대 뭐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1년씩 텀을 좀 이렇게 좀 두고서 타 업체가 다른 업체의 견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입찰 방식을 꼭 좀 그 택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그 입찰 그 대행 기간은 이제 텀을 두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죠. 대행 기간 텀은 두는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1구역은 뭐 예를 들어 2023, 24가 되고 2구역은 24, 25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저는 그게 아니라 기간을 갖고 입찰 기간을 텀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대행 기간을 갖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로는 대행 기간 네네. 자체가 다르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제가 대행 비용하고 이제 우리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이제 우리 총 지출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그건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보건소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업체 대행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쓰레기 양이 뭐 예를 들어 2014년도에는 19,932톤이었다면 단순 비교해서 2020년도 4개 업체 대행할 때는 35,109톤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미화원 수가 67명에서 89명으로 증가하는 거고 또 청소 차량도 21대에서 36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대행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일반 대행업체로 졌기 때문에 직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억에서 뭐 80억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이렇게 업체가 뭐 넘어가면서 이게 사업비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너무 단순하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의원님 이 자료를 좀 더 더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봉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봉수님 그러면요. 그 봉수님께서 이제 또 답을 주셨으니까 작년 22년도 2, 3, 4 권역이 저희가 이제 관리 대행을 위탁업체를 이제 맡긴 지역인데요. 2, 3, 4 권역이 작년에 22년도에 총 대행 비용이 66억 원이에요. 봉수님. 올해 23년도에 10월 현재 77억인데 11억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12월에 결산을 보시면 13, 4억이 될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13, 4억이 오른 거예요. 작년 단순 계산해서. 1권역은 이제 직영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2022년도에 15억입니다. 총 지출 비용이. 올해는 11월 현재 11억이에요. 이것도 이제 연말까지 결산을 보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한 15억이 된다고 이제 가정하에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상승폭이 없어요. 그래서 봉수님 답변처럼 인력 현황을 보니까 똑같아요. 22년도하고 23년도. 문화환경 1권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증가폭이 거의 없는데 총 그 1년에 총 우리 군비 예산이 지출 예산이 대행업체만 3개가 15억 정도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인원도 똑같아요. 인건비도 똑같고 차량도 똑같고 전부 다 똑같아요. 아니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같은 1년이긴 하지만 직영 1년하고 대행업체 1년은 계약을 다시 해서 계약 주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가 산정을 다시 해서 상승폭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수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인정을 안 하셔갖고 이제 계속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그 비용 우리 군비 지출이 많아요? 대행으로 하는 게 지출이 많아요 현재? 금액적으로 보면 대행이 당연히 많습니다. 당연히 많다니요. 당연히 많이 지출되는 세금을 그러면 줄일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금 상승폭이면 이제 뭐 자연 상승폭도 있을 테고 인건비 상승폭도 당연히 반영이 될 테고 할 텐데 그런 상승폭이 아니에요. 1년에 15억이 오른다니까 15억이.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아예 오른 게 없고. 똑같아요. 그 인원도. 그러니까 부고수님 답변인 19년도는 좀 텀이 있으니까 쓰레기 양이나 좀 이런 게 이제 변화로 인해서 올랐다고 이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19년도를 그냥 제외하고 단순 계산해서 작년만 놓고 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이런 폐해가 긴급 그 입찰 공고를 내서 관리대행 기간을 똑같이 하고 서로 업체끼리 견제 기능을 입찰이 뭡니까? 투명하게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해서 이런 이런 단가나 어떤 이런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고 투명 그 청소 행정을 좀 하는데 이런 입찰을 그 방식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긴급 입찰 공고를 내서 세 개 업체가 똑같이 기간을 묶어서 2년씩 해서 이게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이 구조상.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입찰 공고를 미리 내갖고 이제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이제 유도하겠다 이제 그런 답변이셨죠, 그죠?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저도 동의를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긴급 입찰 공고를 이제 안 내고 공고 날짜를 맞춰서 해주신다니까 뭐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 비용이 이렇게 직영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좀 모색을 해주셔야 돼요. 장기간을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보안 감사를 대행이냐 직영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예. 이 보안 감사를 하는 청소이사과 그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업체 보안 감사를 하는 가장 큰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줄일 방안을 정말 모색을 해주시고요. 그 복리 후생비를 저희가 이제 음성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예. 한 달에 한 번 대행 제안서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그 직원분들 휴게실에 비치를 하도록 여기 돼 있거든요. 복리 후생비 내역 비치하나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대행업체에서 대행 제안서를 내면은 이거 이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엄청 제한이 많은데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가장 큰 불만이 그런 겁니다. 이 대행 제안서에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을 휴게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큰 겁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 계속 이제 보조를 해주잖아요, 과장님. 예, 예. 이분들이 청소 노동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복리후생비가 본인들한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사용자 측한테 간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추측일 수 있는데 법대로만 하면은 이런 추측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 월말에 한번 휴게실에 게시하도록 대행 제안서에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어쨌든 복리후생비 지출은 다 정확히 되고 있고요. 그 한 달에 안에 공지하는 건 제가 추후 확인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창원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복리후생비 영수증 제출을 해달라 했더니 그거 뭐 안 해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건 정보 공개. 아니 복리후생비가 무슨 정보 공개예요? 정보 공개 아니라 그 저기. 비치하도록 대행 제안서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수증을 좀 보자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걸 정보 공개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시면 어떤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행 제안서에 나와 있는 것만 기본만 지켜주시면 청소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런 불신을 좀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꼭 좀 지켜주시고요. 예, 그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도한 대행 비용 지출은 직영으로 전환을 2, 3, 4 권역을 향후 직영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시던가 아니면 우리 직영으로 전환한 1권역처럼 이런 상승폭이나 좀 비슷하게 가는 쪽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꼭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이런 변화나 이런 거를 좀 실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한다는 게 뭐 이게 내년에 딱 바로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또 기간도 내년 말까지고. 예, 예.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한다 이런 거를 좀 내년도 24년도에 의원 간담회 때 좀 두 차례 세 차례로 좀 나눠 갖고 이게 무슨 안건이라 뭐 이렇게 뭐 본회의 상정하고 이럴 내용이 아니니까 그 본회의 그 간담회 때 두세 차례 정도 꼭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계획을 이제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행 직영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괄적으로 이제 뭐 직영으로 가는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예.
두 차례 세 차례 걸쳐갖고 간담회 때 꼭 뭐 추진 계획 보거나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태로 갖추셔갖고 이게 뭐 지경으로 가든 아니면 대행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대행 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일번역하고 비슷하게 이제 맞춘다는 이런 좀 이런 계획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끝으로 이제 음성 환경에서 이제 그 대피자 변경이 7차례 일어났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 예. 양수양도가 이루어졌고, 그죠? 상위법에는 그 계약의 권리, 의미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예외 조항을 들어서 7번 정도가 이제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그죠? 예외 조항이 아니고요. 그 대피자 변경이 양도 양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네. 사실은 이거 양수 양도가 일어났을 때 어떤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제가 또 지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제 알아봤는데 사실은 그 실체가 뭐 없거나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실체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군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예, 예. 확인할 방법이 없죠. 예, 예. 단순하게 그냥 그 주식 양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한 주가 이제 얼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죠. 예, 예. 그거는 그 대표자가 변경될 때 당연히 뭐 법인을 갖추려면 몇 명 이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뭐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또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또 주식 양수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밖에 못 보는 거예요, 군에서. 그죠? 예, 예.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봤더니 이게 없더라고 안에. 대표자가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 뭐 매매 계약서나 이런 걸 군에서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좀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매매 계약서는 본인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음 계약 때는 대표자 변경이 함부로 이루어지도 않도록 법률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군에서 볼 수 있게끔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받고 이거를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서 차량 사주고 유류비 대주고 차량 수리비 다 대주고 직원들 인건비 다 대주고 그런데 본인들이 만약에 실체가 없지만은 이런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거 군에서 이익 환수 조항이나 만들고 매매 계약서를 꼭 좀 우리 군에서 받아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지게끔 저희 조항도 꼭 좀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보안감사 내내 과장님께 좀 불편한 말씀 드려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꼭 청소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그 관리대행비가 좀 낮춰지고 또 국민들께 투명한 청소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와 그 유창원 의원님, 서희석 의원님께서 질의 드렸을 그 내용이 상이한 거 하나만 바로 잡고자 다시 한번 그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리 후생비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 건에 대해서 그 청소 노동자께서 내 복리 후생비 내역을 그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제 사용자 측에서 이제 요청을 했겠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건 불가하다고 이제 판명돼서 그 노동자한테 이렇게 통보를 한 사안이죠, 그죠? 예. 과장님, 그 대행 제안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내역을 복리후생비는 예상 금액을 공개하고 매월 사용 내역을 휴게실에 공고 비치하게 돼 있어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이거 잘못된 거죠. 아니,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그 회사에서 걸지 않았다면 잘못된 겁니다. 아니, 걸지 않은 게 아니고 사용 내역을 휴게실에 매월 말에 공개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 노동자가 상식적으로 복리후생비가 뭡니까? 보수랑 상여금이랑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고 본인에 대한 복지와 후생비입니다. 그죠? 핵심적으로 그래서- 식대비하고 피복비입니다. 예, 그래 복지와 후생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가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내 월급을, 내 급여를 내가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 300을 받고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시간도 같고 시간의 수당하고 이런 거 정확히 나오니까 사용자 측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날 똑같이 이제 뭐 2교대, 3교대 근무를 했는데 이분은 300을 받고 내가 320을 받았어.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리후생비가
과장 이거 1권역이 지금 직영으로 전환된 지 2년째죠. 예, 예. 이 1권역이 직원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착취, 채용 비리로 인하여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이제 직영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2, 3, 4 권역 대행 업체는 이거를 이제 근절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대행 제안서를 우리 군에 제출을 해서 입찰 제반 여건을 갖춘 거예요, 그죠? 이거 예. 분명 그냥 공개하게 돼 있는데 무슨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이걸? 내 월급 내가 얼마인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비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군에다가.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즉시 회사 대표장한테 즉시 저기 비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럼요, 이 지시하고 정보공개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연 자체가 잘못된 건 아직 이제 직원들이 몰라서 물어본 건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비치 않은 게 잘못된 건 제가 인정합니다. 아니 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게. 내 급여를 복리후생비를 내가 궁금해서 비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법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했는데 군에서는 사용자 편의에 서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를 안 한 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죠?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는 제가 질의하셨을 때는 이게 잘못돼서 매월 이제 내역을 공개한다고 답변을 주셔갖고 제가 이제 넘어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는 이거 심의위원회가 개최돼갖고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고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이게 왜냐면 과장이 이게 맞다고 하시면은 다른 노동자께서 똑같이 이제 이걸 요청했을 경우 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열으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예, 예. 이거 잘못됐으니까요. 이 업체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업체 대표자께서 이 사용자한테 뭐 사과를 좀 이런 사과 형태로 해서 꼭 좀 이 내용은 바로 잡아 주셔야지 이게 정확한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2, 3, 4 권역 그 복리후생비 꼭 월말에 비치해 주시고 이 복리후생비가 지금 23년도 10월 현재 1억 6천만 원이 음성 구미로 지출이 됐어요. 그죠? 예, 예. 이게 10월 기준이니까 11월, 12월까지 하면 한 1억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요. 이 복리후생비가 2, 3, 4 권역 노동자가 65명이에요, 현재. 이거를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은 1인당 270만 원이에요. 이 270만 원 복리후생비가 사용자 임의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이제 그게 불합리해서 내 내역을 알고 싶었고 군에다 요청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용자가 직원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지금 복리후생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사용자가 우리 군비가 1억 한 7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1년에 우리 군비입니다, 100%. 이게 우리 청소 노동자들의 복지와 후생에 제대로 쓰여져야 될 이 복리후생비가 사용자 갑질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1권역 문화환경이 직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죠. 또 이 업체가 대행 제안서에 매월 내역을 공개한다고 또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열 대상이 사안이 아닙니다, 분명.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비치를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비치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고 이거 지금 저희가 그 환경노동자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 산하 워크넷 그거 이용하나요?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좀 한번 메모하셔갖고요. 예, 예. 그 2, 3, 4 권역에 꼭 좀 그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끝으로 대행 제안서를 보면 이제 노동자들께서 공동 파업을 했을 경우 이 대행업자가 음성을 해서 이제 공동 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노동자가 노조가 설립이 돼 있으니까 현재. 그리고 쓰레기 대란이 이제 이렇게 발생되겠죠. 이럴 경우 이 대행업자는 타 지자체에 이걸 의뢰해서 이 공백 기간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커버를 한다고 이거 명시가 돼 있어요. 27페이지입니다. 예, 예, 예. 파업 등 긴급 상황 발생. 이거 대행업체 제가 이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제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거 기억하시죠? 예, 예. 이것도 한번 꼭 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이거 좀 노동자 파업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행업자가 이 제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에 이제 음성군 2, 3, 4 번역이 공동 파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노조가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노조 연합회장도 계시고. 그럴 경우 인근 지자체, 타 지자체 대행업체 인력비 장비를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꼭 좀 다시 한번 그 지도 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